저는 고자입니다. 신혼 첫날 밤 남편 박성진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이화영, 32. 그 흔한 혼처 하나 없어 집안의 골칫거리로 살았거든요. 동생들은 벌써 손자까지 봤는데 32 노처녀는 집안의 수치였으니까요. 화영아, 고자라도 좋지 않겠느냐? 이게 네 마지막 기회다. 친정 아버지의 한숨이 귓가에 맴돌았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것을 첫날 밤에 직접 확인하는 순간 화영은 눈을 감았어요. 어쩔 수 없지. 아이는 포기해야겠구나. 그런데 말이에요. 넉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 화영은 밤냄새를 맡다가 갑자기 속이 메스꺼웠어요. 마당으로 뛰어나가 토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달려왔어요. 화영아, 혹시 아이를 가진 게 아니냐? 화영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이라니? 고자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어떻게 아이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과연 첫날 밤에 남편은 무슨 말을 하려 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숙종 제위 말년 경상도 안동의 이판서댁 장녀 이화영은 32이었습니다. 기와 10칸짜리 저택의 안채 작은 방에서 바느질만 하며 세월을 보냈어요. 삼배 치마 저고리를 입고 앉아 있었죠. 소매가 해진 버선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동생 소영이는 벌써 손자를 낳았고 막내 소진이도 둘째를 임신했어요. 오직 화영만 처녀로 남았죠. 어느 아침 어머니 윤씨 부인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비단 치마를 입은 모습이었어요. 화영아, 내 동생 소영이가 셋째 손자를 낳았단다. 화영은 바늘을 멈췄죠. 손끝에 바늘 자국이 있었습니다. 축하할 일이네요, 어머니. 윤씨 부인은 한숨을 쉬었어요. 언니인 네가 아직도 시집을 못 가니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구나. 마을 우물가는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화영은 무명 치마를 입고 나갔죠. 물동이를 이고 걸었습니다. 저 집 큰딸 아직도 시집 못 갔대요. 30이 넘었는데 누가 데려가겠어요? 아낙네들이 빨래판을 두드리며 수군거렸죠. 화영은 두레박을 내렸습니다. 줄이 삐걱거렸어요. 물이 철썩 소리를 냈죠. 손이 떨렸습니다. 아무래도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봐요. 저렇게 얼굴도 괜찮은데 말이에요. 화영은 물동이를 채웠어요. 차가운 물이었죠.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옆집 소영이가 아이를 안고 나왔어요. 노란 저고리에 빨간 치마를 입은 모습이었죠. 언니, 안녕하세요. 소영이는 밝게 웃었습니다. 화영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소영아. 아이가 잘 크는구나.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어요. 화영은 베개에 얼굴을 묻었죠. 무명으로 만든 베개깃이 눈물에 젖었습니다. 저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벽 너머로 어머니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화영은 눈물을 닦았죠. 창호지 문틈으로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중매장이 김할멈이 찾아왔어요. 남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죠. 화영은 어머니와 함께 사랑채에 앉았습니다. 마루에 방석을 깔고 앉았어요. 김할멈은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죠. 마님, 혼담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윤씨 부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정말입니까? 전주 박씨 가문의 박성진이라는 선비입니다. 나이는 35이고요. 김할멈은 부채로 입을 가렸어요. 그게 마님, 소문이 좀 있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고자라는 소문이 돕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화영은 찻잔을 든 손이 굳었죠. 김할멈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릴 적 낙마 사고가 있었답니다. 그 후로 혼처가 끊겼다고 하더군요. 윤씨 부인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고자라니, 그게 정말입니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소문이 파다합니다. 화영은 찻잔을 내려놓았죠. 손끝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윤씨 부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화영아, 어머니가 미안하구나. 김할멈이 말했죠. 그럼 다음 달 초에 택일하겠습니다. 김할멈이 나간 뒤 화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숭아꽃이 피어 있었어요. 꽃잎이 떨어졌죠. 한 달이 지났어요. 혼례식 날 아침이 밝았죠. 화영은 붉은 원삼을 입었습니다. 족두리를 머리에 얹었어요. 거울을 보았죠. 32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볼에는 연지를 발랐어요.
어머니가 뒤에서 비녀를 꽂아 주었죠. 화영아, 시집가서 잘 살아라. 예, 어머니. 오후가 되자 신랑이 왔어요. 화영은 발을 내려다보며 초래총으로 걸었죠. 비단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신랑 박성진이 서 있었어요. 남색 도포를 입은 모습이었죠. 사무관대를 갖춘 차림이었습니다. 키가 훤칠했어요. 두 사람은 마주섰죠. 절을 올렸습니다. 홀레상에는 대추와 밤이 놓여 있었어요. 술잔을 나눴죠. 밖에서 축하 소리가 들렸습니다. 혼례가 끝났어요. 화영은 붉은 가마에 올랐죠. 비단 휘장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친정을 떠났어요. 뒤를 돌아보았죠. 어머니가 하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회색 도포를 입고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가마가 흔들렸죠. 전주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화영은 가마 안에서 생각했어요. 저 남편은 정말 고자일까요? 해가 기울었죠. 저녁 무렵 전주에 도착했습니다. 박성진의 집 보였어요. 기와 5칸짜리 집이었죠. 마당에는 장독대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씨 부인이 회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소. 화영은 가마에서 내렸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하인들이 신방을 준비했죠. 촛불을 밝혔습니다. 방 안에는 이불이 깔려 있었어요. 붉은 비단 이불이었죠. 화영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원삼을 벗고 하얀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손끝이 떨렸죠. 문이 열렸습니다. 박성진이 들어왔어요. 도포를 벗고 백색 두루마기를 입은 모습이었죠. 문을 닫았습니다. 화영 앞에 앉았어요. 촛불이 두 사람을 비췄죠.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성진이 입을 열었어요. 부인. 화영은 고개를 들었죠. 예, 서방님, 제게 할 말이 있습니다. 박성진은 깊은 숨을 쉬었어요. 손끝이 떨리고 있었죠. 부인, 저는 고자입니다. 화영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역시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박성진은 고개를 숙였죠. 어릴 적 낙마 사고로 크게 다쳤습니다. 의원이 말하길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어요. 화영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박성진이 계속 말했죠. 부인께 이 사실을 숨기고 혼인한 것이 죄스럽습니다. 화영은 눈을 감았어요. 역시 그랬구나. 하지만 어쩔 수 없죠. 화영은 눈을 떴습니다. 서방님, 괜찮아요. 저도 각오하고 왔습니다. 박성진은 고개를 들었죠. 정말입니까? 하지만 그가 갑자기 화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화영은 깜짝 놀랐죠. 거친 손이었습니다. 서방님? 박성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인,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화영은 눈을 크게 떴죠. 거짓말이라니요? 저는 고자가 아닙니다. 화영은 숨이 멎었어요. 뭐라고요? 박성진은 눈물을 흘렸죠. 소문은 모두 거짓입니다. 조정의 정적들이 우리 집안을 무너뜨리려고 퍼뜨린 헛소문이에요. 화영은 혼란스러웠죠. 고자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박성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조정에서 개혁을 주장하셨어요. 부패한 관리를 숙청하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자고 하셨죠. 하지만 노론 대신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소문을 퍼뜨렸어요. 화영은 천천히 이해했죠. 그렇다면 서방님은 정상이라는 말씀입니까? 박성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부인.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박성진이 화영의 두 손을 잡았어요. 부인, 제가 부인을 선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인의 나이가 32이고 혼기를 놓쳤다는 것을 알았어요. 서로 사정이 있는 사람끼리라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화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방님. 박성진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 부인. 그때 박성진의 얼굴이 심각해졌죠. 부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영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박성진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 집안에 곧 큰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화영은 긴장했어요. 조정의 정적들이 아버지를 없애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모를 조작할지도 몰라요. 박성진은 눈물을 흘렸죠. 부인,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부인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촛불이 깜빡였죠. 그로부터 넉 달이 흘렀어요. 화영은 시댁에서 며느리 노릇을 했죠. 새벽마다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폈어요. 연기가 피어올랐죠. 무쇠솥에 쌀을 안쳤습니다. 물을 부었어요. 밥을 짓는 동안 시어머니께 문안 인사를 드렸죠.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김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잤다. 화영은 마당으로 나가 빨래를 했어요.
광목 치마를 빨았죠. 물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시아버지 박종현은 밤마다 서재에 틀어박혔죠. 문서를 태우는 냄새가 안채까지 퍼졌습니다. 타다 남은 종이 조각이 바람에 날렸어요. 제가 마당에 떨어졌죠. 석 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화영은 아침에 부엌에 갔죠. 된장찌개 냄새를 맡았습니다. 갑자기 속이 메스꺼웠어요. 으억, 마당으로 뛰어나가 토했죠.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화영은 얼굴을 들었어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화영의 손을 잡았죠. 임신한 것 같구나. 화영은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미가 되어본 사람은 알아요. 네 얼굴빛이 달라졌다. 화영은 배를 만졌죠. 아이가? 그날 저녁 박성진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아이를 가진 것 같아요. 박성진은 깜짝 놀랐죠. 정말입니까? 화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성진은 화영을 꼭 안았어요. 부인, 감사합니다. 하지만 입덧이 심해졌죠. 밤 냄새만 맡아도 토했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밤이었어요. 화영은 이불 속에서 잠들어 있었죠. 면으로 만든 이불이었습니다. 갑자기 쾅! 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쿵쾅쾅! 화영은 벌떡 일어났죠. 서방님! 박성진도 급히 도포를 걸쳤습니다.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박종현과 그 아들 박성진을 영모죄로 체포한다. 화영은 숨이 막혔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포졸들이 들이닥쳤어요. 횃불이 방을 환하게 비췄죠. 어디 있느냐? 포도대장이 칼을 뽑았습니다. 날이 번쩍였어요. 박성진은 화영을 뒤로 감쌌죠. 부인, 내 뒤에 계시오. 포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이놈을 잡아라. 박성진은 버둥거렸어요. 놔라. 쿵. 바닥에 쓰러졌죠. 도포가 찢어졌습니다. 시아버지 박종현도 사랑채에서 끌려 나왔어요. 회색 도포를 입고 있었죠. 머리가 풀렸습니다. 원통하오. 나는 억울하오. 포도대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역적 주제에 무슨 억울함이냐? 화영은 남편에게 달려갔죠. 서방님, 박성진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부인 아이를. 화영은 배를 감싸며 울었어요. 하얀 속적삼만 입은 모습이었죠. 포졸이 화영을 밀쳤습니다. 비켜라 이년아. 쿵! 화영은 마당에 나그렸어요. 흙이 얼굴에 묻었죠. 무릎이 까졌습니다. 하얀 치마에 피가 묻었어요. 시어머니가 달려왔죠. 아가, 정신 차려라. 두 사람은 밤새 대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이었어요. 새벽이 밝았어요. 화영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죠. 눈은 충혈되었습니다. 하얀 치마는 흙과 피로 더러워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왔죠. 아가, 관청에서 사람이 왔다. 화영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영모라고 한다. 박종현과 박성진이 임금을 시해하려 했다는 것이다. 화영은 온몸이 얼어붙었죠. 영모라니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작된 것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화영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죠. 일주일 후 사형이 집행된다고 한다. 화영의 귀가 윙 울렸습니다. 사형이라니요? 안 됩니다. 화영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아가, 시어머니가 화영을 흔들었죠. 하지만 화영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만이 미약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화영은 그 일주일을 지옥처럼 보냈어요. 입에 음식이 들어가지 않았죠. 시어머니가 보리죽을 끓여왔습니다. 화영아, 이거라도 먹어라. 화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잠을 자지 못했어요. 남편의 얼굴만 떠올랐죠. 남색 도포를 입고 웃던 모습. 사형 집행일이 밝았습니다. 화영은 일어났어요. 검은 치마 저고리를 입었죠. 어머님, 저 홍장에 가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가, 안 된다. 화영은 고개를 저었죠. 어머님, 제가 마지막으로 서방님을 봐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알겠다. 함께 가자. 두 사람은 검은 옷으로 몸을 감쌌어요. 얼굴을 가렸죠. 형장으로 향했습니다. 한양 저작거리 형장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역적을 보러 온 구경꾼들이었어요. 저놈들이 역적이래. 임금을 시해하려 했다던데. 화영은 군중 속을 헤쳐나갔어요. 앞으로 나아갔죠. 형장 한가운데 두 사람이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박종현과 남편 박성진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회색 죄수복을 입고 있었죠. 누더기였습니다. 머리는 풀려 있었어요. 얼굴은 상처투성이었죠.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화영은 가슴이 무너졌어요. 서방님, 포도대장이 교지를 읽었습니다. 박종현과 박성진은 영모를 꾀한 죄로 참수형에 처한다. 군중이 환호했어요. 역적을 죽여라. 화영은 비명을 참았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났어요. 망나나가 칼을 들었습니다. 큰 칼이었어요. 날이 햇빛에 번쩍였죠.
화영은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을 봐야 했어요. 박성진이 고개를 들었죠. 군중 속을 훑어보았습니다. 화영과 눈이 마주쳤어요. 짧은 순간이었죠. 박성진이 입을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화영은 알 수 있었죠. 아이를, 망나니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번쩍 붉은 피가 흙을 적셨어요. 군중이 소리쳤죠. 화영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다시 칼이 올라갔어요. 박성진을 향했죠. 번쩍 쿵! 화영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아악! 시어머니가 화영을 붙잡았죠. 화영아, 정신 차려라. 정신을 차렸을 때 화영은 집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수건으로 화영의 얼굴을 닦아주고 있었어요. 차가운 물이었죠. 얘야, 정신이 드느냐? 화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서방님이, 시어머니도 울었어요. 다 끝났다. 이제 우리만 남았다. 화영은 배를 감싸며 울었죠. 서방님, 미안합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관청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역적 예산을 몰수한다. 집도 빼앗는다. 관리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장롱을 열었죠. 비단 옷을 꺼냈습니다. 장독대에 항아리를 깼어요. 된장이 쏟아졌죠. 화영과 시어머니는 대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보따리 하나만 들고 나왔어요. 무명 보따리였죠. 안에는 옷 몇 벌뿐이었습니다. 길거리에 앉았어요. 흙바닥이었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아가, 나는 친정으로 가겠다. 너도 친정으로 가거라. 화영은 고개를 저었죠. 어머님, 저는 안 됩니다. 역적의 며느리를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화영아, 미안하다. 두 사람은 포옹했죠. 시어머니가 떠났습니다. 화영은 홀로 남았어요. 길거리에 앉아 있었죠.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없었어요. 밤이 되었죠. 추웠습니다. 화영은 처마 밑에서 밤을 보냈어요. 검은 치마저고리만 입고 있었죠. 차가운 돌바닥에 누웠습니다. 다음 날 관청에서 사람이 왔어요. 역적 박성진의 아내 이화영이냐? 화영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습니다. 관리가 말했습니다. 너를 관비로 보낸다. 따라오너라. 화영은 관청으로 끌려갔습니다. 빨래터에 도착했어요. 관청 뒤편에 있는 개울가였죠.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관비들이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회색 베옷을 입고 있었죠. 관리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빨래를 해라. 밥은 하루 두 끼 준다. 도망가지 마라. 화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관리가 떠났죠. 화영은 빨래 더미 아미 앞에 앉았습니다. 관복들이었어요. 화영은 개울에 빨래를 담갔습니다. 물이 차가웠어요. 손끝이 얼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나무 방망이로 빨래를 두드렸어요. 철썩철썩. 옆에서 관비 하나가 말했죠. 너 새로 온 년이지? 화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적의 아내래? 화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관비가 코웃음을 쳤죠. 양반 아씨가 관비로 떨어지다니 꼴 좋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화영의 배가 많이 불러왔어요. 일을 하기 힘들었죠.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어요. 관리가 소리쳤죠. 이년아, 빨래 아직 안 끝났어? 화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은 터지고 피가 났어요. 붉은 피가 차가운 물에 섞였죠. 등은 휘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화영은 진통을 느꼈어요. 아, 배가 조여왔죠. 옆에 있던 관비가 소리쳤습니다. 얘 낳는다. 산파를 불러. 산파가 왔어요. 허리에 삼배치마를 두른 노파였죠. 화영은 누워서 힘을 주었습니다. 관비 처소였어요. 좁은 방이었죠. 바닥에는 짚을 깔았습니다. 아이고, 고통이 밀려왔어요. 땀이 흘렀죠. 삼배 저고리가 땀에 젖었습니다. 산파가 말했어요. 조금만 더 힘내. 화영은 이를 악물었죠. 서방님, 제가 아이를 낳겠습니다. 예.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산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내 아이입니다. 화영은 눈물을 흘렸어요. 산파가 아기를 화영에게 안겨주었죠. 작은 손, 작은 발, 맑은 눈동자였습니다. 서방님, 저희 아들이에요. 화영은 아기를 꼭 안았죠. 이름은 진수라고 짓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리가 왔어요. 역적의 자식이 태어났다며? 화영은 아기를 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리가 말했어요. 법에 따라 그 아이도 천민이다. 어미와 함께 관비로 산다. 화영은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출산 후 열흘이 지났어요. 화영은 다시 빨래터로 나갔습니다. 아기를 포대기로 업고 빨래를 했어요. 무명 포대기였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진수가 울었어요. 응애응애. 화영은 황급히 젖을 물렸죠. 진수가 울음을 그쳤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진수는 돌이 되었죠. 걷기 시작했습니다. 화영은 진수를 업고 일했어요.
진수가 무거워졌죠. 3년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4살이 되었어요. 또래 아이들과 놀았죠. 하지만 금방 싸움이 일었습니다. 너 역적의 자식이잖아. 한 아이가 진수를 밀쳤어요. 쿵, 진수가 넘어졌죠. 무명 저고리가 흙에 묻었습니다. 울음이 터졌어요. 화영이 달려갔죠. 진수야, 진수를 일으켰습니다. 괜찮니? 진수는 울면서 물었어요. 어머니? 역적이 뭐예요? 화영은 가슴이 아팠죠. 진수야, 그건. 화영은 진수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무명 치마자락으로 닦았어요. 진수야, 네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셨단다. 5년이 지났어요. 진수는 8살이 되었습니다. 화영은 밤마다 진수에게 글을 가르쳤어요. 관청 뒤편 작은 방에서 등잔불을 켰죠. 기름 등잔이었습니다. 진수야, 오늘은 이 글자를 배워보자. 하늘천. 진수가 나무 막대기로 흙바닥에 썼어요. 하늘천. 화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다. 7년이 지났어요. 진수는 10살이 되었죠. 관청 서기가 진수를 눈여겨보았습니다. 회색 도포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이 아이 글을 아는구나. 진수야,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진수가 대답했죠. 어머니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기가 감탄했어요. 네 어미가 대단하구나. 그럼 내가 너를 가르쳐 주마. 진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입니까?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진수는 서기에게 글을 배웠죠. 낡은 책을 빌려 읽었습니다. 9년이 지났어요. 진수는 12살이 되었습니다. 키가 훌쩍 컸어요. 화영은 원님을 찾아갔죠.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바닥이었어요. 원님, 제발 제 아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원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역적의 자식에게 무슨 과거냐? 화영은 바닥에 엎드렸죠. 원님, 제 아들은 억울합니다. 원님은 화영을 내쫓았습니다. 나가거라. 화영은 밖으로 쫓겨났어요. 진수가 달려왔죠. 어머니, 화영은 진수를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진수야. 진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진수는 15살이 되었어요. 화영은 42이 되었죠.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회색 베옷을 입고 있었어요. 손은 거칠러졌죠. 등은 완전히 휘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어느 날 아침 소식이 들렸습니다. 선왕이 승하하셨다. 새 임금이 즉위하셨다. 화영은 귀를 기울였어요. 빨래터에서 들었죠. 새 임금께서 억울한 죄인들을 복권하신다더라. 화영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진수에게 달려갔어요. 진수야, 들었니? 새 임금께서 복권을 하신단다. 진수도 눈이 반짝였죠. 정말입니까? 그럼 저도? 화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지도 모른다. 다시 원님을 찾아가자. 화영과 진수는 관청으로 갔어요. 원님 앞에 무릎 꿇었죠. 원님, 새 임금께서 복권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제 아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원님은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새 임금의 뜻이 그러하시니 허락하겠다. 진수야, 네가 과거에 응시할 수 있다. 화영은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원님. 화영과 진수는 밖으로 나왔죠.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진수야, 드디어. 어머니, 저 꼭 급제하겠습니다. 화영은 울면서 웃었어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진수는 과거 준비를 시작했어요. 15살, 이제 응시할 수 있는 나이였죠. 서기가 진수를 불렀습니다. 회색 도포를 입고 있었어요. 진수야, 과거는 쉽지 않다. 매년 1000명이 넘게 응시하지만 급제하는 사람은 30명뿐이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꼭 급제해야 합니다. 서기가 진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내 각오가 대단하구나. 좋다. 마지막까지 가르쳐주마. 그날부터 진수는 밤낮 없이 공부했습니다. 새벽 첫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났어요. 차가운 물로 세수했죠. 개울가에서 떠온 물이었습니다. 얼음장 같았어요. 낡은 사서 삼경을 펼쳤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글자가 흐릿했죠. 하지만 한자 한자 외웠습니다. 화영은 옆에서 등잔불을 켜주었어요. 기름 등잔이었죠. 심지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진수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눈이 나빠진다. 진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요. 붓으로 글자를 따라 썼습니다. 먹물을 갈았어요. 벼루에서 스르륵 소리가 났죠. 검은 먹물이었습니다. 종이에 획을 그었어요. 1번, 2번, 100번. 손목이 저렸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영은 새벽마다 일어나 보리죽을 끓였어요. 무쇠솥에서 보글보글 끓었죠.
진수에게 한 사발 떠줬습니다. 나무 사발이었어요. 먹고 힘내거라. 진수는 뜨거운 죽을 후후 불어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갔어요. 따뜻했죠. 어머니, 제가 급제하면 어머니 흰 쌀밥 지어드릴게요. 화영은 눈물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어미는 믿는다. 한 달이 지났어요. 출발하는 날이 밝았죠. 새벽부터 화영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폈어요. 마른 나뭇가지가 타들어갔죠. 보리밥을 지었습니다. 된장국도 끓였어요. 김치를 꺼냈죠. 잘 익은 배추김치였습니다. 진수에게 밥상을 차려주었어요. 나무 밥상이었죠. 많이 먹어라. 한양까지 사흘이다. 진수는 노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보리밥을 떴어요. 한 숟가락 입에 넣었죠. 꼭꼭 씹었습니다. 어머니가 지어준 마지막 밥이에요. 눈물이 났죠. 진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밥을 다 먹었어요. 화영이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무명 보따리였어요. 안에는 무명 도포 한 벌, 버선 한 켤레, 붓 세 자루, 먹 2개가 들어있었죠. 화영이 도포를 입혀주었어요. 해진 무명 도포였습니다. 소매가 해져 있었어요. 화영이 진수의 옷깃을 매만졌습니다. 진수야, 어미가 할 말이 있다. 진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예, 어머니. 화영이 진수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어요. 진수야, 네가 급제하든 못하든 어미는 상관없다. 그냥 살아서 돌아오너라. 진수는 고개를 저었죠. 저 꼭 급제할 거예요. 화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미는 믿는다. 두 사람은 손을 껴할 뻔만. 관참 동안 관청 앞에 막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물 얹은 마차였어요. 응시자들이 모여 있었죠. 대부분 양반과 자제들이었습니다. 명주 도포를 입고 있었어요. 갓을 쓴 사람도 있었죠. 비단 도포를 입은 도련님도 보였습니다. 하인을 데리고 온 사람도 있었어요. 큰 보따리를 들고 있었죠. 진수는 초라했습니다. 해진 무명 도포에 작은 보따리 하나뿐이었어요. 한 양반 도련님이 진수를 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비단 도포를 입고 있었죠. 파란색 비단이었습니다. 저놈은 누구냐? 거지 같은데. 옆에 있던 친구가 속삭였습니다. 들었어? 저놈 관비의 자식이래. 역적의 손자라던데.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키득키득.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참았죠. 화영이 진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진수야, 신경 쓰지 마라. 네 실력으로 보여줘라.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어머니, 제곡 장원하겠습니다. 마차가 도착했죠. 바퀴가 삐걱거렸습니다. 응시자들이 타기 시작했어요. 진수도 마차에 올랐습니다. 나무 바닥이 딱딱했어요. 가시가 박힐 것 같았죠. 화영은 밖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진수야, 잘 다녀와라. 진수는 창밖으로 손을 흔들었어요. 어머니, 제가 꼭 급제해서 돌아올게요. 마차가 출발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들렸어요. 따각따각. 화영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죠. 마침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들판이 펼쳐져 있었죠. 보리밭이었습니다. 푸른 보리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마차 안에서 다른 응시자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네는 어느 스승에게 배웠나? 나는 한양의 유명한 대재앙에게 5년을 배웠네. 자네는? 나는 경상도 유생들에게 이름난 선비에게 배웠지. 진수는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진수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보따리를 열었어요. 책을 꺼냈죠. 낡은 논어였습니다. 모서리가 해져 있었어요. 펼쳤습니다. 글자를 읽기 시작했죠. 하기 시습지 불영여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해가 기울었어요. 저녁이 되었죠. 마차가 주막에 멈췄습니다. 기와 지붕이 있는 주막이었어요. 응시자들이 내렸습니다. 주막 주인이 나왔어요. 어서 오십시오. 방은 한 칸에 50냥입니다. 양반 도련님들이 방을 잡았죠. 온돌방이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녁 식사도 주문했습니다. 흰 쌀밥에 생선구이, 나물 반찬이 나왔어요. 진수는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싼 방은 얼마입니까? 주인이 대답했어요. 마구간 옆방이 10냥이다. 진수는 고개를 저었죠. 더 싼 곳은 없습니까? 주인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처마 밑에서 자면 공짜다. 진수는 처마 밑으로 갔어요. 돌바닥이었습니다. 차가웠죠? 보따리를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무명 도포를 덮었어요. 얇았습니다. 추웠죠? 바람이 불었어요. 진수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어머니는 10년을 더 혹독하게 살았어. 나는 참을 수 있어.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차 안에서 공부했죠. 주막에서는 처마 밑에서 잤습니다. 셋째 날 저녁 한양에 도착했어요. 성곽이 보였습니다. 높고 웅장했어요. 돌로 쌓아 올린 성벽이었죠. 성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큰 나무문이었어요. 마차가 성문을 통과했죠.
한양이었습니다. 진수는 처음 보는 한양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거리가 넓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기와집들이 줄지어 있었죠. 상점도 많았습니다. 비단 파는 가게, 도자기 파는 가게, 책 파는 가게. 저것이 한양이구나. 마차가 멈췄습니다. 응시자들이 내렸어요. 각자 묵을 곳으로 흩어졌죠. 진수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보따리를 들고 거리를 걸었어요. 어디서 자야 하나 주막을 찾았죠. 하지만 모두 비쌌습니다. 결국 성곽 아래로 갔어요. 돌바닥이었습니다. 여기서 자야겠다. 밤이 되었어요. 성곽 아래는 추웠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진수는 무명 도포를 꼭 껴안았죠. 떨렸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시험이다. 떨어지면 어쩌지?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진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회색 베옷을 입고 빨래를 하시던 어머니, 터진 손으로 밥을 짓던 어머니, 등불을 켜주시던 어머니. 나는 꼭 급제해야 해.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새벽이 밝았습니다. 첫 닭이 울었어요. 꽃기요, 꽃기요. 진수는 일어났죠. 개울가로 갔습니다. 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얼음장 같았습니다. 손이 빨개졌죠. 도포를 털었습니다. 먼지가 날렸어요. 보따리를 챙겼죠.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붉은 해였습니다. 성균관이 보였어요. 큰 건물이었습니다. 기와 지붕이 겹겹이 있었어요. 붉은 기둥이 높았죠. 문 앞에는 수백 명의 응시자가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떨리는 표정이었어요. 명주 도포, 비단 도포를 입고 있었죠. 갓을 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관리가 나왔어요. 붉은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인재에 입장한다. 한 명씩 확인하고 들어가라. 진수는 줄을 섰습니다.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죠. 드디어 차례가 왔습니다. 관리가 명부를 펼쳤어요. 큰 장부였습니다.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름이 무엇이냐? 박진수입니다. 관리가 붓으로 따라 내려갔습니다. 박진수. 손가락이 멈췄어요. 관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 신분이 어찌 되느냐? 진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잘못됐구나. 관비의 아들입니다. 관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관비의 자식은 응시할 수 없다. 법이 그러하다. 돌아가거라. 진수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관리가 손을 저었어요. 어서 물러나라. 뒤에 사람들이 기다린다. 진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돌바닥이 무릎에 닿았어요. 아팠습니다. 관리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관리가 눈살을 찌푸렸죠. 법을 어길 수 없다. 어서 일어나 물러가거라. 뒤에 있던 응시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놈 천민이래. 관비 자식이 무슨 과거야.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키득키득. 진수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마를 돌바닥에 대었어요. 쾅! 관리님, 새 임금께서 억울한 죄인들을 복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 아버지도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제발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쾅쾅! 이마를 또 찧었죠. 피가 났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관리는 한참을 진수를 내려다보았어요. 그러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누구냐? 박성진입니다. 15년 전 영모죄로 돌아가셨습니다. 관리의 눈빛이 변했어요. 박성진이라고? 잠시 기다려라. 관리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수는 바닥에 엎드린 채 기다렸어요. 이마에서 피가 뚝 떨어졌습니다. 돌바닥에 핏방울이 맺혔죠. 제발. 한참이 지났습니다. 관리가 다시 나왔어요. 뒤에 고관이 따라 나왔습니다. 자주색 관복을 입고 있었어요. 높은 사람이었죠. 고관이 진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네가 박성진의 아들이냐? 진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피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관은 한참을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어요. 새 임금께서 박성진 사건을 재조사하고 계시다. 특별히 허락하겠다. 들어가거라. 진수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일어나려 했죠. 다림이 없었습니다. 비틀거렸어요. 옆 사람이 붙잡아줬습니다. 괜찮나?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천민에게 특혜를 주다니 불공평하다. 진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험장 안은 넓었어요. 흙바닥에 책상들이 쭉 놓여 있었습니다. 수백 개였어요. 나무 책상이었죠. 진수는 자기 자리를 찾았습니다. 구석진 곳이었어요. 가장 뒤였죠. 앉았습니다. 나무 의자가 딱딱했어요. 진수는 옷소매로 이마를 닦았습니다.
피가 무명 도포에 묻었어요. 붉은 핏자국이었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시험만 보면 돼. 시험관이 나타났습니다. 붉은 관복을 입고 있었어요. 손에 큰 종이를 들고 있었죠. 오늘 문제는 인이 예지에 대해 논하라. 시간은 해가 질 때까지다. 시작! 진수는 붓을 들었습니다. 벼루에 먹을 갈았어요. 스르륵 검은 먹물이 고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진정해라. 어머니가 나를 지켜보고 있어. 아버지도 하늘에서 보고 계셔? 진수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백지 위에 붓을 내렸습니다. 인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글자가 종이에 스며들었어요. 10년 동안 관비로 살며 아들을 키운 어미의 마음. 거친 손으로 빨래를 하시며 저를 지켜주신 그 마음, 그것이 진정한 인입니다. 붓이 종이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글자가 하나씩 적혔어요. 의란 옳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죄를 쓰고 죽으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입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천민 주제에. 진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옆자리 양반 도련님이 비웃고 있었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고 있었어요. 파란색 비단이었죠. 네가 무슨 과거야? 진수는 무시하고 다시 글을 썼습니다. 붓을 움직였어요. 붓을 움직였어요. 도련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너감이 급제한다면 세상이 뒤집히는 거지. 역적의 손자 주제에 진수는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붓을 계속 움직였죠. 그때 도련님이 팔을 뻗었습니다. 진수의 벼루를 건드렸어요. 툭 쏴악 벼루가 넘어졌습니다. 검은 먹물이 쏟아졌어요. 답안지 위로 번졌죠. 반 이상이 먹물로 덮였습니다. 글자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 진수는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도포 소매도 먹물에 젖었어요. 검게 물들었죠. 도련님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네. 내가 실수했군. 하하하. 시험관이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냐? 진수는 엉망이 된 답안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검은 먹물이 절반 이상을 덮었어요. 쓴 글자들이 모두 번졌죠? 도련님이 말했습니다. 시험관님, 제가 실수로 저놈의 벼루를 건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험관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실수라니. 어쩔 수 없구나. 박진수, 새 답안지를 주마. 하지만 시간은 그대로다. 진수는 새 답안지를 받았습니다. 하얀 종이였어요. 다시 앉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절반 넘게 날아갔어. 시간이 없어. 어떡하지? 진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회색 베옷을 입고 빨래를 하시던 모습, 10년 동안 개울에서 방망이질을 하시던 모습, 터진 손으로 등불을 켜주시던 모습까지. 나는 포기할 수 없어. 절대로. 진수는 눈을 떴습니다. 다시 먹을 갈았어요. 스르륵 검은 먹물이 고였습니다. 붓을 들었어요. 빠르게 썼습니다. 처음보다 더 빠르게. 손이 아팠어요. 손목이 저렸죠. 손가락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글자가 종이를 채워갔습니다. 먹물이 스며들었어요. 인이예지. 15년 동안 배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서기가 가르쳐준 것들, 어머니가 알려준 것들 모두 떠올렸어요. 해가 기울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체험브라임. 시험감이 소리쳤습니다. 곧 마감이다. 진수는 마지막 문장을 쓰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붓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계속 썼습니다. 마지막 글자. 찍! 끝났습니다. 시험관이 외쳤어요. 그만, 붓을 놓아라. 진수는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후들거렸어요.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죠. 터졌습니다. 피가 났어요.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시험관에게 건넸어요. 시험관이 받아봤죠. 글씨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읽을 수 있었어요. 시험장을 나왔습니다. 문을 나서자마자 쓰러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돌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어. 이제 하늘에 맡길 뿐이야. 옆에서 그 도련님이 지나갔습니다. 비웃으며 말했어요. 첨주제에 끝까지 쓰다니. 대단하네. 하하. 진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었어요. 구름이 흘러갔죠. 아버지,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후회는 없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진수는 도포를 여몄습니다. 그날 밤도 성곽 아래에서 잤어요. 잠이 오지 않았죠. 내일이면 결과가 나온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결과 발표 날이었어요. 진수는 새벽부터
성균관 앞으로 갔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응시자들과 그 가족들이었죠. 모두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떨리는 표정이었어요. 진수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해였어요. 관리가 나왔습니다. 손에 큰 종이를 들고 있었어요. 방방이었죠. 합격자 명단이었습니다. 관리가 벽에 방방을 붙였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진수도 앞으로 나갔어요.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키가 작아서 보이지 않았어요. 발도둠을 했죠. 방방이 보였습니다.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검은 목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위에서부터 찾았어요. 김아무개, 이아무개, 최아무개. 없어. 내 이름이 없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떨어진 건가? 중간으로 갔습니다. 여전히 없었어요. 밑으로 갔죠. 눈물이 났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마지막 줄이었어요. 그때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진수 있어? 진수는 눈을 비볐어요. 다시 봤습니다. 분명했어요. 박진수.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가 있었죠. 장원? 장원급제라는 말인가? 진수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박진수 장원. 옆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원이 박진수래. 누가 박진수야? 진수는 손을 들었어요. 저입니다. 사람들이 돌아보았습니다. 저놈이 장원이야? 천민이? 불가능해? 그 도련님도 있었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파래졌죠. 저놈이 장원이라니. 말도 안 돼. 성균관 문이 열렸어요. 고관이 나왔습니다. 자주색 관복을 입고 있었어요. 장원급제자 박진수는 앞으로 나오라. 진수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비틀거렸죠. 고관이 말했습니다. 축하한다. 네가 이번 과거의 장원이다. 네 답안이 훌륭했다. 특히 인에 대한 네 견해가 깊이가 있더구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 진수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도 자랑스러워하실 것이다. 진수는 바닥에 엎드렸어요. 쾅쾅. 이 말을 돌바닥에 찌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진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내가 장원급제를? 관리가 붉은 끈으로 묶인 합격증을 건넸습니다. 진수는 두 손으로 받았어요. 종이가 고급스러웠습니다. 비단 같았죠. 펼쳐보았습니다. 장원급제 박진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진짜다. 꿈이 아니야. 진수는 성균관을 나왔어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어요. 구름이 흘러갔죠. 해냈어. 장원급제를 했어. 어머니에게 알려야 해. 진수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성문을 향해 달렸어요. 무명 도포자락이 펄럭였습니다. 사람들이 비켜섰죠. 성문을 나갔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진수는 휘지 않고 달렸습니다. 숨이 찼어요. 다리가 아팠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사흘을 달렸어요. 밤에도 달렸습니다. 달빛을 받으며 달렸어요. 마침내 고향이 보였습니다. 관청이 보였어요. 빨래터로 달려갔죠. 화영이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무 방망이로 빨래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철썩철썩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수야? 진수는 화영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장원급제했어요. 화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이냐? 진수는 합격증을 꺼냈어요. 화영에게 보여줬죠. 정말이에요. 화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개우가 돌바닥에 앉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서방님, 우리 아들이 장원급제를 했어요. 진수는 성균관 학관이 되었어요. 임금께서 내린 벼슬이었죠. 사흘 후 궁궐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장원급제자는 임금을 아련해야 한다. 내일 궁궐로 오라. 진수는 떨렸어요. 임금님을 뵀다니. 화영이 진수의 옷을 준비했습니다. 무명 도포밖에 없었어요. 화영이 빨아서 말렸죠. 다림질을 했습니다. 뜨거운 인두로 구김을 폈어요. 진수야, 당당하게 다녀와라.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니. 다음 날 새벽 진수는 출발했어요. 한양까지 사흘 걸렸죠. 마침내 궁궐에 도착했습니다. 큰 대문이 보였어요. 붉은 문이었습니다. 용이 그려져 있었어요. 금빛으로 칠해진 용이었죠. 문지기가 물었습니다. 누구냐? 장원급제자 박진수입니다. 문지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가거라. 대문이 열렸습니다. 삐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마당이 펼쳐졌습니다. 돌로 깔려 있었어요. 반질반질했죠. 전각이 웅장했습니다. 기둥이 높았어요.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었죠. 처마가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습니다. 용마루에는 용조각이 있었어요. 진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곳이 궁궐이구나. 관리가 진수를 안내했어요. 회색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너라.
긴 복도를 걸었죠. 좌우로 방들이 있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마침내 그 큰 정각 앞에 도착했습니다. 관리가 말했어요. 여기서 기다려라. 곧 전하께서 나오실 것이다. 진수는 무릎을 꿇고 기다렸습니다. 돌바닥이 차가웠어요. 긴장됐죠.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무명 도포를 쥐었어요. 주먹을 쥐고 폈다를 반복했죠. 한참이 지났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삐걱! 임금이 나타났습니다. 황금빛 용포를 입고 있었어요. 왕관을 쓰고 있었죠. 얼굴이 위험 있었습니다. 진수는 더 깊이 엎드렸어요. 이마를 돌바닥에 대었습니다. 소신 박진수, 전하를 배웁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진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임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네가 이번 과거의 장원이냐? 예, 전하. 소신이 박진수입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답안을 읽어보았다. 훌륭했다. 특히 인이예지에 대한 네 견해가 깊이가 있더구나. 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감동적이었다.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전하. 임금이 물었어요. 그런데 네 신분이 관비의 자식이라던데 사실이냐? 진수는 숨을 삼켰습니다. 예, 전하. 소신의 어머니는 10년 동안 관비로 살았습니다. 임금의 얼굴이 굳었어요. 관비의 자식이 장원급제를 하다니. 전례가 없는 일이로다. 네 아버지는 누구냐? 진수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말할 때가 왔어. 소신의 아버지는 박성진입니다. 15년 전 영모죄로 돌아가셨습니다. 전각 안이 조용해졌어요. 임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박성진이라고? 예, 전하. 진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소신의 아버지는 억울합니다. 영모를 꾀하지 않으셨어요. 조정의 정적들에게 모함을 받아 돌아가셨습니다. 소신은 15년 동안 그 억울함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임금은 한참을 진수를 바라보았어요.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박성진, 그 사건은 선왕 때 일이다. 짐이 즉위하고 여러 억울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네 아버지 건도 살펴보았다. 진수는 귀를 기울였어요. 임금이 계속 말했습니다. 의문이 많은 사건이다. 하지만 15년이 지나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구나. 진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전하, 소신이 직접 조사하겠습니다. 증거를 찾아오겠습니다. 임미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네게 명을 내리겠다. 네가 직접 조사해보거라. 증거를 찾아오너라. 그러면 짐이 복권을 고려하겠다. 진수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명을 받들겠습니다. 임금이 말했어요. 하지만 조심해라. 당시 내 아버지를 모함한 자들이 아직 조정에 있다. 그들이 방해할 것이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전하. 궁궐을 나왔어요. 진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어요. 아버지, 제가 꼭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진수는 의금부로 향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기와 지붕에 붉은 기둥이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관리가 앉아 있었어요. 회색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문서들이 쌓여 있었죠. 무슨 일이냐? 소인 박진수입니다. 15년 전 박성진 사건 기록을 보고 싶습니다. 관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 기록은 사라졌다. 진수는 놀랐습니다. 사라졌다니요? 관리가 말했어요. 10년 전 화재로 많은 기록이 불탔다. 네 아버지 사건 기록도 그때 없어졌다. 진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화재라니 정말 우연일까? 관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다른 기록도 많이 탔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진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나왔습니다. 막막했죠. 기록도 없다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했어요. 장사꾼들이 소리쳤죠. 신선한 생선이요. 좋은 무명이요? 진수는 생각했습니다. 당시 신문에 참여한 사람들을 찾아야 해. 관리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의금부 주변을 물어다녔습니다. 15년 전에 누가 신문을 했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너무 오래됐다.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득이 없었어요. 진수는 좌절했죠. 밤마다 작은 주막에서 잤습니다. 한 칸짜리 방이었어요. 온돌도 없었죠. 차가운 방바닥에 누웠습니다. 무명 이불을 덮었어요. 얇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무능해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진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
다시 일어나야 해. 이튿날 진수는 다시 의금부로 갔습니다. 다른 관리를 만났어요. 나이가 많은 관리였습니다. 백발이었어요. 15년 전 박성진 사건을 아십니까? 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다. 큰 사건이었지. 진수는 가슴이 뛰었어요. 당시 이 시 누가 신문을 했습니까? 관리가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김판서였던 것 같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진수는 물었습니다. 어디 사십니까? 관리가 대답했어요. 성박 작은 마을에 산다고 들었다. 정확한 곳은 모르겠구나. 진수는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 밖으로 나갔어요. 마을을 찾기 시작했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김판서라는 분 아십니까? 모른다는 대답뿐이었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마을이었죠. 한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김판서라는 분 아십니까? 노파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다. 저 산 너머 초가에 산다. 진수는 산을 올랐습니다. 좁은 길이었어요. 풀이 무성했죠. 넘어질 뻔했습니다. 마침내 초가집이 보였어요. 작은 집이었습니다. 3칸짜리였죠. 지붕이 낡았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진수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무 문이었어요. 톡톡톡. 누구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인 박진수라고 합니다. 박성진의 아들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삐걱! 노인이 나타났어요. 백발이었습니다. 수염도 휘었죠. 허리가 굽었습니다. 회색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어요. 네가 박성진의 아들이냐? 예, 판서님. 소인이 박진수입니다. 노인은 한참을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어요. 들어오너라. 진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작고 어두웠어요. 방바닥에는 낡은 돗자리가 깔려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책장이 있었어요. 책들이 꽂혀 있었죠. 모두 낡은 책이었습니다. 노인이 앉으며 말했습니다. 무엇이 궁금하냐? 진수가 물었어요. 판서님, 제 아버지는 정말 영모를 꾀했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진수의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입니까? 노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억울했다. 당시 나도 신문에 참여했지. 그래서 잘 안다. 진수는 앞으로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판서님,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가 떠오르는구나. 15년 전 일이지만 생생하다. 노인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네 아버지는 개혁을 주장했다. 부패한 관리를 숙청하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자고 했지. 하지만 노론 대신들이 싫어했다. 그들의 이익을 해쳤기 때문이다. 진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노인이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네 아버지를 제거하려 했다. 증거를 조작했지. 진수는 손을 떨었습니다. 증거를 조작했다니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가 영모를 계획했다는 문서가 제출됐다. 하지만 그것은 가짜였어. 진수는 물었습니다. 판서님께서 그것을 아셨다면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노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두려웠다. 말했다가는 나도 죽을 것 같았어. 그래서 침묵했지.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 진수는 노인의 손을 잡았어요. 거친 손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었죠. 판서님, 죄송합니다. 소인이 판서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나는 비겁했다. 네 아버지를 구하지 못했다. 진수가 물었습니다. 판서님, 그럼 누가 증거를 조작했습니까? 노인이 대답했어요. 최승지였다. 진수는 그 이름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최승지. 노인이 말했어요. 그 사람은 지금도 조정에 있다. 권력이 크다. 조심해라.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노인이 한숨을 쉬었어요. 네 아버지를 닮았구나. 집을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졌죠. 붉은 하늘이었습니다. 진수는 생각했어요. 최승지, 그 사람을 만나야 해. 다음 날 아침, 진수는 조정으로 갔습니다. 관리들이 분주했어요. 회색 관복, 붉은 관복을 입고 왔다 갔다 했죠. 진수는 한 관리에게 물었습니다. 최승지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관리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저 건물에 계신다. 진수는 그 건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복도가 길었습니다. 끝에 방이 있었죠.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주색 관복을 입고 있었어요. 높은 관직이었죠. 진수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톡톡. 누구냐? 소인 박진수라고 합니다. 들어오너라. 진수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노인이 진수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박진수? 장원급제한 그 사람이냐? 예, 그렇습니다. 노인이 웃었습니다. 축하한다. 그런데 무슨 일로 왔느냐? 진수가 말했어요. 승진님,
제 아버지 박성진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성진? 예, 15년 전 영모죄로 돌아가신 제 아버지입니다. 노인은 한참을 진수를 바라보았어요.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그 사건은 끝난 일이다. 왜 묻느냐? 진수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제 아버지는 억울합니다. 승진님께서 진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노인이 차갑게 웃었어요. 진실? 네 아버지는 영모를 꾀했다. 그것이 진실이다. 진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닙니다. 증거가 조작되었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조작?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었어요. 노인이 비웃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떠들어대는구나. 역적의 자식답다. 어서 물러가거라. 진수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승진님, 제발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이 소리쳤어요. 나가지 못하겠느냐? 밖에 있던 관리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놈을 끌어내라. 진수는 끌려 나갔어요. 복도로 나왔죠. 관리들이 밀쳤습니다. 쿵! 바닥에 넘어졌어요.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까졌어요. 피가 났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아버지를 죽였어. 진수는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았죠. 증거가 필요해.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밤이 깊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계속 조사했어요. 당시 사건 관련자들을 찾아다녔죠. 하지만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오래된 일이다. 진수는 좌절했어요. 2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소득이 없었어요. 진수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화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수야, 어떻게 됐니?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화영은 진수를 안았어요. 괜찮다. 천천히 하자. 진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무능해서 죄송해요. 화영이 진수의 등을 토닥였어요. 아니다. 넌 잘하고 있다. 밤이 되었어요. 진수는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무명 이불을 덮고 있었죠. 생각에 잠겼습니다. 증거는 어디 있을까? 누가 알고 있을까? 그때 화영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진수야. 예, 어머니. 화영이 말했습니다. 어미가 생각난 게 하나 있다. 진수는 몸을 일으켰어요. 무엇입니까? 화영이 말했어요. 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던 날 한 사람이 있었다. 진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 사람이요? 화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석이었다. 관청의 석이. 그 사람이 사형 집행 기록을 썼지. 진수는 눈이 커졌습니다. 그 사람이 혹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화영이 말했어요. 이름은 정석이라고 했다. 지금도 살아있는지 모르겠구나. 진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성기,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화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잘 다녀와라. 다음 날 새벽. 진수는 다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희망이 생겼어요. 정석이, 그 사람을 찾아야 해. 진수는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의금부로 달려갔어요. 숨이 찼죠. 관리에게 물었습니다. 15년 전 정석이라는 분이 계셨습니까? 관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었다. 하지만 5년 전에 은퇴했다. 진수가 물었습니다. 어디 사십니까? 관리가 대답했어요. 성박 동쪽 마을에 산다고 들었다. 정확한 집은 모르겠구나. 진수는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 밖으로 나갔어요. 동쪽으로 걸었죠. 마을이 보였습니다. 초가집들이 모여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정석이라는 분 아십니까? 모른다는 대답뿐이었어요. 계속 물어다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죠. 땀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집이었어요. 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정석이라는 분 아십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다. 저 산 아래 초가에 산다. 혼자 사시지. 진수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산 아래로 달려갔어요. 초가집이 보였습니다. 2칸짜리였어요. 지붕이 낡았죠. 마당에는 채소밭이 있었습니다. 배추와 무가 자라고 있었어요. 진수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무 문이었어요. 톡톡톡. 누구십니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인 박진수라고 합니다. 박성진의 아들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삐걱. 노인이 나타났어요. 머리가 새하얗게 샜습니다. 수염도 휘었어요. 회색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죠. 박성진의 아들이라고? 예, 서기님. 소인이 박진수입니다.
노인은 한참을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들어오너라. 진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깨끗했어요. 방바닥에는 깨끗한 돗자리가 깔려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책들이 정갈하게 꽂혀 있었어요. 구석에는 작은 책상이 있었죠. 벼루와 붓이 놓여 있었습니다. 노인이 앉으며 물었어요. 무엇이 궁금하냐? 진수가 말했습니다. 서기님께서 15년 전 제 아버지 사형집행 기록을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지. 잊을 수 없는 날이었다. 진수가 물었습니다. 혹시 그때 이상한 점은 없으셨습니까? 노인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손을 떨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있었다. 진수는 앞으로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었죠. 무엇이었습니까? 노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사형집행 전날 밤 한 관리가 나를 찾아왔다. 진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 관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노인이 눈을 떴어요. 기록을 조작하라고 했지. 박성진이 끝까지 영모를 부인했다고 쓰지 말라고, 대신 자백했다고 쓰라고 했어. 진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아버지께서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다. 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억울하다고 외쳤어. 나는 영모를 꾀하지 않았다고, 내 아들을 부탁한다고. 진수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버지, 노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그 관리의 말대로 했다. 두려웠거든. 가족이 있었어. 하지만 평생 후회했지. 매일 밤 내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다. 진수가 물었어요. 그 관리가 누구였습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최승지였다. 진수는 주먹을 쥐었어요. 역시 최승지였어.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 더 알고 있다. 진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무엇입니까?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방 한 구석으로 갔어요. 벽 틈에 손을 넣었죠.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였어요. 작았습니다. 자물쇠가 달려 있었죠. 노인이 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작은 쇠 열쇠였어요.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찰칵! 상자가 열렸어요. 안에서 누런 종이 2장을 꺼냈습니다. 진수에게 건넸어요. 이것이 진짜 기록이다. 내가 몰래 보관했지. 진수는 종이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첫 번째 종이를 펼쳤습니다. 누런 종이였어요. 가장자리가 해져 있었죠. 거기에는 적혀 있었습니다. 검은 목으로 쓴 글씨였어요. 박성진, 끝까지 영모를 부인함. 억울하다고 외침, 아들을 부탁한다고 함. 진수는 눈물이 종이에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2번째 종이를 펼쳤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노인이 말했습니다. 당시 증거로 제출된 문서의 사본이다. 내가 몰래 베껴뒀지. 진수가 보았습니다. 글씨였어요. 영모 계획서라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진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필체가 아니에요. 글씨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획이 다르고 모양이 달랐어요. 이것은 위조된 겁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당시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네 아버지의 평소 글씨체와 달랐거든.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진수는 2 종이를 꼭 쥐었어요. 서기님, 이것을 증거로 써도 되겠습니까?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러거라. 이제 나이도 많고 두려울 것도 없다. 법정에서 증언하겠다. 진수는 노인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쾅쾅! 이마를 바닥에 찧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노인이 진수를 일으켰어요. 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거라. 진수는 2 종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푸른색 도포 안쪽에 넣었어요. 집을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졌죠. 하지만 진수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드디어 증거를 찾았어. 아버지, 이제 고집니다. 진수는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에서 잤어요. 증거를 품에 안고 잤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궁궐로 가야 해. 문을 열었어요. 밖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도포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얼굴을 가리고 있었죠. 박진수냐? 누구십니까? 사람이 말했습니다. 경고하러 왔다. 조사를 멈춰라. 진수는 뒤로 물러섰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네 아버지 사건을 파헤치지 마라. 그러다가는 너도 죽는다. 진수는 가슴이 초롱했어요. 누가 보낸 겁니까?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어요. 사라졌죠. 진수는 문을 닫았습니다. 쾅! 빗장을 걸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협박이야.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야. 더 조심해야 해. 진수는 궁궐로 향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뒤를 돌아보았어요.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았죠. 빨리 걸었습니다. 궁궐에 도착했어요. 대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다가왔어요. 검은 도포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둘이었어요. 진수를 붙잡았죠. 이놈을 잡아라. 진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놔주십시오. 무슨 짓입니까? 사람들이 진수를 끌고 갔어요.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골목이었어요. 벽에 진수를 밀쳤습니다. 쿵 등이 벽에 부딪혔어요. 아파?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경고했을 텐데 왜 듣지 않았느냐? 진수는 대답했어요. 저는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사람이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구나. 주먹이 날아왔어요. 진수는 얼굴을 막았습니다. 쾅! 팔에 주먹이 맞았죠. 아파! 다시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배에 맞았어요. 진수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진수를 짓밟았어요. 발로 찼습니다. 쿵쾅쿵쾅. 진수는 몸을 웅크렸어요. 품 안의 증거를 지켰습니다. 증거만은 지켜야 해. 사람 하나가 말했습니다. 증거를 내놔라. 진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사람이 진수의 도포를 뒤졌습니다. 품을 더듬었어요. 종이가 만져졌죠. 여기 있다. 꺼내려 했습니다. 진수는 손으로 막았어요. 안 돼. 사람과 진수가 몸싸움을 했습니다. 종이가 찢어질 뻔했어요.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서 무슨 일이냐? 관리의 목소리였어요. 검은 도포를 입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도망쳤어요. 골목 밖으로 사라졌죠. 관리가 달려왔습니다. 붉은 관복을 입고 있었어요. 괜찮은가? 진수는 일어나려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비틀거렸죠. 관리가 진수를 부축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진수가 말했습니다. 소인을 공격했습니다. 증거를 빼앗으려 했어요. 관리가 물었습니다. 무슨 증거냐? 진수는 품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구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찢어지지 않았어요. 박성진 사건의 증거입니다. 관리의 눈이 커졌어요. 박성진? 네가 조사하고 있었구나. 위험한 일이다. 진수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어요. 관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 내가 궁궐까지 데려다 주겠다. 진수는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와 함께 궁궐로 갔어요. 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을 건넜죠. 정각에 도착했습니다. 관리가 말했어요. 여기서 기다려라. 임금께 아뢰겠다. 진수는 무릎을 꿇고 기다렸습니다. 몸이 아팠어요. 맞은 곳이 쑤셨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증거를 품에 꼭 안았어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임금께서 부르신다. 진수는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어요. 안으로 들어갔죠. 임금이 앉아 있었습니다. 황금빛 용포를 입고 있었어요. 박진수냐? 예, 전하. 소신 박진수입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몸이 상했다던데 무슨 일이냐? 진수가 대답했어요. 누군가 소신을 공격했습니다. 증거를 빼앗으려 했어요. 임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증거? 네가 증거를 찾았단 말이냐? 진수는 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 2장이었어요. 전하, 소신이 증거를 찾아왔습니다. 임금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황금빛 용포자락이 바닥에 스쳤어요. 증거를 받아보았죠. 첫 번째 종이를 펼쳤습니다. 천천히 읽었어요. 박성진, 끝까지 역모를 부인함, 억울하다고 외침. 임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두 번째 종이를 펼쳤어요. 위조된 문서였습니다. 이것이 진짜냐? 진수가 대답했습니다. 예, 전하. 당시 서기였던 정석이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증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임금은 다시 종이를 보았어요. 한참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죠. 박성진이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다. 그리고 이 문서는 위조된 것이라. 임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큰 사건이다. 진수는 무릎을 꿇었어요. 돌바닥에 쿵 소리가 났죠. 전하, 제 아버지는 억울합니다. 제발 재심을 열어주십시오. 임금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을 내렸어요. 좋다. 사흘 후 대전에서 재심을 열겠다. 모든 관련자를 불러 진실을 밝히겠다. 진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임금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라. 누군가 너를 해치려 한다. 궁궐에서 쉬어라. 진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전하. 관리가 진수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궁궐 구석에 있는 방이었어요.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온돌방이었죠. 따뜻했습니다. 여기서 쉬어라. 진수는 방에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온돌에 누웠죠. 따뜻한 바닥이었습니다. 진수는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드디어 재심이 열린다. 사흘 후면 모든 것이 밝혀진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비가 오고 있었어요. 진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몸이 아팠어요. 하지만 마음은 평온했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재신날이 밝았어요. 진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어요.
푸른색 학관 도포였습니다. 거울을 보았죠.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입술도 터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오늘이다. 오늘 모든 것이 결정된다.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큰 정각이었어요. 기둥이 높고 처마가 화려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신하들이었죠. 비단 관복을 입고 있었어요. 자주색, 붉은색, 파란색. 진수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임금이 자리했어요. 황금빛 용포를 입고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최승지도 보였습니다. 자주색 관복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정석이도 와 있었습니다. 회색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어요. 김판서도 보였죠. 모두 모였습니다. 임금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15년 전 박성진 사건을 재조사하겠다. 진수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시작이다. 아버지, 제가 꼭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박진수, 증거를 제시하거라. 진수는 앞으로 나갔어요. 2장의 종이를 올렸습니다. 드디어 재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임금이 증거를 들어 보였어요. 누런 종이 2장이었죠. 신하들이 앞으로 나와 보았습니다. 웅성거렸어요. 이것이 진짜라면 큰일이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정석이, 앞으로 나오라. 정석이가 앞으로 나갔어요. 무릎을 꿇었죠. 소인 정석이 전하를 뵈봅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이 기록이 진짜냐? 정석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전하. 소인이 직접 쓴 기록입니다. 박성진은 끝까지 역모를 부인했습니다. 억울하다고 외쳤어요. 전각이 술렁거렸습니다. 정말이냐? 한 신하가 물었어요. 그럼 왜 공식 기록에는 자백했다고 적혀 있는가? 정석이가 대답했습니다. 소인이 조작했습니다. 누군가 시켜서요. 임금이 앞으로 나왔어요. 황금빛 용포가 펄럭였죠. 누가 시켰느냐? 정석이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최승지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최승지에게 향했습니다. 최승지는 자주색 관복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거짓말이요. 정석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임금이 손을 들었어요. 조용히 하라. 김판서, 앞으로 나오라. 김판서가 나왔습니다. 회색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어요. 허리가 굽었죠.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 김판서, 전하를 뵈봅니다. 임금이 물었어요. 네가 증언할 것이 있다고 했지? 김판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전하. 당시 소인도 신문에 참여했습니다. 박성진은 억울했어요.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웅성거렸어요. 증거가 조작되었단 말이냐? 김판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시 최승지와 몇몇 노론 대신들이 박성진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가짜 문서를 만들었어요. 임금이 위조된 문서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것 말이냐? 김판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전하. 그것은 박성진의 필체가 아닙니다. 진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전하, 소신이 아버지의 진짜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품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어요. 누런 종이었습니다. 모서리가 해져 있었죠. 이것은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보낸 편지입니다. 임금이 받아보았습니다. 펼쳤어요. 글씨를 보았죠. 그리고 위조된 문서의 글씨와 비교했습니다. 한참을 보았어요.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완전히 다르구나. 필체가 전혀 다르다. 신하 한 명이 말했어요. 전하, 위조된 문서는 조작된 것이 분명합니다. 임금이 최승지를 노려보았습니다. 최승지, 아직도 부인하겠느냐? 최승지는 무릎을 꿇었어요. 쿵, 돌바닥에 소리가 났죠. 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자주색 관복이 흠뻑 젖어 있었어요. 전하, 최승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임금이 소리쳤어요.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겠느냐? 최승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전각이 조용했죠. 그러다가 최승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전하, 소신이 잘못했습니다. 전각이 술렁거렸습니다. 최승지가 자백했다. 최승지가 계속 말했어요. 소신이 박성진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가 개혁을 주장하여 우리 노론의 이익을 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서를 조작했습니다. 역모를 계획했다는 거짓 증거를요. 정석이에게도 기록을 조작하라고 했습니다. 진수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버지? 최승지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쾅쾅쾅 이마를 돌바닥에 찧었어요. 소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임금이 일어났습니다. 황금빛 용포가 펄럭였어요. 최승지, 네가 억울한 충신을 죽였구나. 내 죄가 크도다. 포졸들이 들어왔습니다. 최승지를 끌고 나갔어요. 최승지가 소리쳤습니다. 전하,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임금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전강문이 닫혔습니다. 쾅, 임금이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진수, 예 전하. 진수는 무릎을 꿇었어요.
임금이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박성진은 억울했다. 역모를 꾀하지 않았다. 충신이었다. 짐이 박성진을 복권한다. 그의 명예를 되찾아주겠다. 진수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저하. 임금이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박진수의 어머니 이화영도 복권한다. 이제 양반의 신분을 회복한다. 그리고 박진수에게 홍문관 부교리 벼슬을 내린다. 신하들이 절을 올렸어요. 전하의 성운이 망극하옵니다. 진수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쾅쾅쾅 이마를 돌바닥에 찧었어요. 전하, 은혜가 망극하옵니다. 아버지, 드디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재심이 끝났습니다. 진수는 정각을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죠.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어요. 진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진수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궁궐 밖으로 나갔어요. 고향으로 달려갔죠. 사흘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마침내 고향에 도착했어요. 집이 보였습니다. 기와 2칸짜리 집이었어요. 어머니! 화영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흰 무명 저고리를 입고 있었어요. 고개를 돌렸죠. 진수야? 진수는 화영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어머니, 해냈어요. 아버지께서 복권되셨어요. 화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이냐?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정말이에요. 임금님께서 직접 복권을 선언하셨어요. 화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마당 흙바닥에 앉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서방님, 당신은 억울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인정했습니다. 며칠 후 관청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붉은 관복을 입고 있었어요. 큰 나무 상자들을 가져왔죠. 임금께서 하사품을 내리셨습니다. 진수가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비단 옷들이 들어 있었어요. 화영을 위한 치마 저고리도 있었죠. 푸른색 비단 치마와 노란색 비단 저고리였습니다. 처음 보는 고운 옷이었어요. 쌀도 있었습니다. 흰 쌀이었어요. 은전도 들어있었죠. 반짝이는 은전이었습니다. 화영은 손으로 만져보았어요. 진수야, 이 모든 것이 꿈만 같구나. 진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꿈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당당한 양반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새 집을 구했어요. 기와 5칸짜리 집이었습니다. 마당도 넓었어요. 장독대가 줄지어 있었죠. 된장 항아리, 간장 항아리, 고추장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안채와 사랑채가 따로 있었어요. 온돌방이 3개나 있었죠. 화영은 새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렇게 큰 집에 살게 되다니. 종도 두었습니다. 김씨라는 여자였어요. 검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죠. 마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화영은 어색했어요. 내가 마님이라니. 하지만 진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당연한 일이에요. 화영은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었어요. 푸른색 치마에 노란색 저고리였습니다. 거울을 보았죠. 43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죠. 화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방님, 저 이제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진수는 아버지의 묘를 찾았어요. 15년 맘이었습니다. 작은 무덤이었죠. 풀이 무성했습니다. 진수는 무릎을 꿇었어요. 풀을 뽑기 시작했죠. 하나하나 뽑았습니다. 화영도 함께 풀을 뽑았어요. 해가 기울 때까지 무덤이 깨끗해졌습니다. 진수는 새 비석을 세웠어요. 돌로 만든 비석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새겨져 있었죠. 충신 박성진지묘. 붉은 글씨였습니다. 진수는 술잔을 올렸습니다. 맑은 막걸리였어요. 백자잔에 담았죠. 아버지, 소자 박진수가 인사 올립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화영도 절을 올렸습니다. 서방님, 당신은 역적이 아니었어요. 충신이었습니다. 세상이 인정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3년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홍문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붉은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임금을 보필하며 정책을 만들었죠. 백성을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부패한 관리를 단속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억울한 죄인을 구제하는 제도도 만들었죠. 임금이 말했습니다. 박진수, 네 글이 훌륭하구나. 내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있다. 진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과찬이십니다. 전하, 저는 아버지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고향에서는 화영이 편히 쉬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앉아 하늘을 보았어요. 파란 하늘이었죠.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종김씨가 차를 가져왔어요. 대추차였습니다. 마님, 차 드세요. 화영은 차를 받았습니다. 백자 찻선이었어요.
고운 찻잔이었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았어요. 화영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여전히 거칠었어요. 손가락마다 흉터가 있었죠. 10년 동안 빨래를 하며 생긴 흉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빨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서방님, 우리 아들이 훌륭하게 자랐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마당에서 참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짹짹짹 평화로운 소리였어요. 화영은 눈을 감았죠. 따뜻한 햇살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15년 만에 찾은 평화였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진수가 고향을 방문했어요. 붉은 관복을 입고 있었죠. 어머니, 화영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진수야, 왔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어요. 화영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무쇠솥에 흰 쌀밥을 지었어요. 된장찌개도 끓였죠. 두부를 넣었습니다. 생선구이도 했어요. 김치도 꺼냈죠. 잘 익은 배추김치였습니다. 밥상을 차렸어요. 나무 밥상이었습니다. 진수야, 밥 먹어라. 진수는 밥상 앞에 앉았어요. 노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흰 쌀밥을 떴어요. 한 숟가락 입에 넣었죠. 어머니, 맛있어요. 화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진수가 말했어요. 오늘 임금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버지를 닮았다고. 화영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네가 네 아버지를 꼭 닮았다. 밥을 다 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았어요.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반짝반짝. 진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화영이 물었죠. 무엇이냐? 진수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억울함은 반드시 풀린다는 것입니다. 15년이 걸렸지만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진실은 밝혀집니다. 화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째, 어머니의 사랑은 가장 강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10년 동안 관비로 살며 저를 키우셨어요. 그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화영은 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셋째, 배움의 힘은 신분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저는 관비의 자식이었지만 공부해서 장원급제를 했어요. 배움이 저를 구했습니다. 진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넷째,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최승진은 15년 동안 벌을 받지 않았지만 결국 벌을 받았어요. 악한 사람은 언젠가 벌을 받습니다. 화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섯째, 가족의 사랑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저를 지켰어요. 어머니의 사랑도요. 가족이 있어서 저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화영은 진수를 안았어요. 진수야,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달도 떠올랐죠. 밝은 보름달이었습니다. 진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포기하지 말라고. 반드시 진실은 밝혀진다고. 화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자. 진수는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한양으로 돌아가야 해요. 화영도 일어났어요. 조심해서 가거라. 진수는 화영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건강하세요. 화영은 진수를 안았습니다. 그래, 너도 건강해라. 진수는 문을 나갔어요. 말에 올라탔습니다. 손을 흔들었죠. 화영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말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따각따각. 진수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화영은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화영은 방에 누워 있었어요. 비단 이불을 덮고 있었죠.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화영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이 지났구나. 긴 세월이었어. 하지만 우리는 이겨냈어. 서방님, 당신의 억울함을 풀었어요. 우리 아들이 해냈어요. 화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남색 도포를 입고 웃던 모습, 신혼 첫날 밤 떨리던 목소리,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던 눈빛. 모두 생생했죠. 화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방님,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 이제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화영은 잠이 들었습니다. 15년 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꿈속에서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웃고 있었어요.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희망찬 날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